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독해진 수학의 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풀어보라는 겁니다. 다시 원상태로 풀어봐서 그것의 성질을 찾아보는 거예요. 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진 수학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수의 합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은 숫자를 하면 그 대상의 성질을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비록 우리가 항 5개를 사용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한 20개 정도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열을 가져올게요. 6, 7, 8, 9, 10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것을 수열의 모양으로 설명하면 A1은 6, A2는 7, A3은 8, A4는 9, A5는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합할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이라고 쓰시면 우리는 5부터 10까지의 합을 설명하는 거가 되겠죠. 자, 다른 수열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것은 bn이라고 쓰고 b1은 5, b2는 4, b3은 3, b4는 2, b5는 1이라고 생각할게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합을 표현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이라고 쓰실 거고요. 이것은 5부터 1까지의 합이겠죠. 자, 이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처음은 6부터 10까지, 그 다음은 5부터 1까지의 합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각 등차 수열로 보이니까요.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의 공식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얼마나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느냐였죠. 지금 수열의 합을 두 합을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의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의 bn을 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일정한 값이 계속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항은 첫째 항끼리 6 더하기 5죠? 11입니다. 두 번째 항은 또 두 번째 항끼리 그러면 7 더하기 4에서 또 11입니다.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11이고요. 네 번째 항도 11입니다. 다섯 번째 항도 11이고요. 따라서 각 항끼리를 미리 더해 놓는다면 훨씬 더 계산하기 수월하겠죠. 즉 11 곱하기 5라고 해서 답은 5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항원 첫 번째 항끼리의 합 이렇게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과 bn의 합을 미리 더해 놓고 계산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이라고 쓸 건데요. 이것을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풀었으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도 두 번째 항, a3 더하기 b3도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a4 더하기 b4가 네 번째 항, a5가 b5랑 더해져서 마지막 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을 더한다고 했을 땐 항끼리 미리 더해놓고 계산하는 게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을 미리 해놓고 더할래 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러면 빼기는 어떨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수열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똑같이 an에 대한 수열은 6, 7, 8, 9, 10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bn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bn은 b1일 땐 1, b2일 땐 2, b3일 땐 3, b4일 땐 4, b5일 땐 5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6, 7, 8, 9, 10을 더한 것에서 1, 2, 3, 4, 5를 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을 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이 편합니다. 앞에서처럼 우리가 6에서 1을 빼고 7에서 2를 빼고 8에서 3을 빼고 9에서 4를 빼며 10에서 5를 빼면 모두 다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빼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식대로 설명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에서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을 빼주시면요. 그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빼기 bn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각 항끼리 미리 빼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a1에서 b1을 뺀 것,
A2에서 B2를 뺀 건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A5에서 B5를 뺀 게 다섯째 항으로 돼서 이것들을 더한 것이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시그마를 더하거나 뺄 때 미리 일반항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시그마, 즉 합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가요? 우리가 시그마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수열에서의 시그마, 두 번째 수열에서의 시그마를 각각 더하거나 뺄 때는 우리가 일반항끼리 더하거나 빼서 정리해도 값이 똑같다라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곱하기와 나누기를 해보시면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시그마의 곱과 시그마의 나눗셈을 각각 풀어서 계산해 보시면요, 분명히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질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성질은 제가 등비 수열할 때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등비 수열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첫째 항은 2고 공비는 3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더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시 그냥 더해 보시면 2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54 더하기 162잖아요. 공통된 게 무엇이었냐면 모두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다 더해놓고 분배 법칙에서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항에 인수가 있을 때 어차피 더할 거니까요,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2를 미리 꺼내는 활동, 요것을 갖다가 수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n의 인수를 생각해서 cbn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c 곱하기 bn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c를 먼저 꺼내놓고 나중에 곱할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세 번째 성질입니다. 자, 네 번째 성질인데요. 네 번째 성질은 사실 성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모든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3이라고 적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순간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항의 개념을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n이 1일 때 3, n이 2일 때도 3, n이 3일 때도 3, n이 4일 때도 3, n이 5일 때도 3입니다. 그러니까 상수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3을 갖다가 써주시면요, 모든 항이 3이니까요 3을 5번 더해라는 뜻이 되겠죠. 즉 5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오늘은 4가지 성질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항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즉 우리가 더해지는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시작하는 항의 번째수가 1이고 마지막도 5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일치한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마의 성질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곱하기하고 나눗셈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을 더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